네, 러시아 내통 스캔들 더 얘기하기 전에 한번 다시 제가 지난 편에 얘기한 것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무기로 삼은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그 이유 때문이에요. 2013년에서 2014년에 오바마 전 정부는 친러 국가였던 우크라이나에서 쿠데타를 주동했습니다. 예, 관여한 게 아니라 그냥 주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마이단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동 인물들, 쿠데타 주동 인물들을 보면 토니 블링컨, 지금 국무장관이죠.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국무부 차관보 외교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빅토리아 누랜드, 수잔 라이스, 오바마 시절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는데 지금은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고스란히 현 바이든 정부에서 백악관과 국무부 중책들을 맡고 있어요. 오바마 정부에서도 중심 인물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다 문제아들인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관련 총책임자였습니다. 포인트맨이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온갖 나쁜 짓 하고 다녀죠. 바이든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커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완충국이었습니다. 완충국을 역할을 원래 했어야 되는 국가예요. 버퍼 스테이트. 강대국들 사이의 위치의 긴장 관계를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여기서 어느 한쪽으로 확 틀면 언제든 재앙이 닥칠 수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1994년 클린턴 정부 시절이죠. 1994년에 세계 3위에 해당하는 1700개 이상 핵무기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미국의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핵을 모두 포기했죠. 메인스트림에서 다루기 역시 꺼려하는 내용인데 이 선택이 바로 우크라이나한테 재앙으로 닥친 겁니다. 미국의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핵을 모두 포기하는 실수를 범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명분을 준 겁니다. 사실. 예.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이었다면 러시아 침공도 없었습니다. 지난달에요. 그래서 2014년에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와 무역 협상을 제안했죠. 사실상 유럽연합에 가입하라는 손짓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무역 협상을 제안한 거예요. 2013년에 유럽연합이. 사실상 EU에 가입하라는 그런 손짓이었습니다. 자,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핵무기가 많았던 국가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껴서. 유럽연합 그리고 러시아 그 사이에 껴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친러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민주당 정권 특히 거기서 개입하면서 이제 친미 국가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미국의 민주당 진영 국가 미국 민주당 진영 국가로 이렇게 변모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푸틴이 분노했습니다. 푸틴이 가만히 있을 스타일이 아니죠. 예. 인접 국가가 자꾸 저렇게 적국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때 150억 달러 원조비를 받던지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을 각오를 하라고 했죠. EU하고 협상 즉각 중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요. 러시아한테 혼날까 봐 그런 거죠. 그 뒤 오바마 정부가 쿠데타 음모를 주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를 관여한 게 아니에요. 이 쿠데타를 주동한 겁니다. 오바마 정부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단 혁명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마이단 혁명이. 자, 문재인 대통령, 오바마. 정말 부정부패가 가장 많았습니다. 뭐 트럼프 캠페인, 스파이 행위 한 거부터 해가지고. 오바마 정부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친미. 특히 이제 미국의 민주당 진영, 친미국 민주당, 그리고 혹은 반러시아 우크라이나 새 정부 수립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이렇게 미국 민주당 진영하고 더 깊숙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뭐 조지 소로스도 거기서 활동 많이 했고.
그리고 뭐 바이든 가문, 힐러리 캠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노한 푸틴은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러시아 땅을 합병시켜버렸죠. 크림반도 먹어버린 거예요. 푸틴이.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 EU, 나토 측에서는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있지만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푸틴이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인기가 급증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는요. 그래서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러시아 땅으로 합병했고, 그리고 당시 부패 혐의로 수사받던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 아들 헌터를 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예,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담당이죠. 우크라이나 포인트맨입니다. 그 아들 조 바이든을 헌터를 이사로 영입한 거예요. 수사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게 또 블라디미르 푸틴 심기를 크게 불편하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인 돈바스 영토 절반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서는데 뇌관이 됐던 게 바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입니다. 조작된 거죠.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전 정부 측에서 조작한 스캔들입니다. 예, 그래서 푸틴이 트럼프를 백악관에 앉히려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관련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황당무계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예, 오바마 전 정부의 스캔들이고 저는 오바마가 직접 개입돼 있다고 봅니다.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존 드럼 특검이 거기까지 수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이 2016년에 꾸며낸 음모였던 것으로 존 드럼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졌죠. 뭐 이미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와 우크라이나계 미국인도 이 스캔들 조직,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우크라이나의 주미 대사는 트럼프와 러시아가 깊숙한 관계라는 칼럼을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 곳곳에 기고했습니다. 2019년에 우크라이나가 미국 중앙 정치에서 빅 이슈가 됐는데요. 예, 백악관 관리인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알렉산더 빈만. 자, 여기 알렉산더 빈만 보이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 제대로 배신한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이에요. 자, 이 사람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 빈드먼이라는 작자 기억나실 겁니다. 2020년이었죠. 예,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령 알렉산더 빈드맨이 트럼프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젤렌스키였죠. 그때도 둘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를 한 게 이 사람이었죠. 알렉산더 빈드맨 이 작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019년 11월이었어요. 그때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한 것을 우크라이나는 지시로 받아들였을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작자가. 당연히 트럼프로서는 알아냈어야 됐습니다. 바이든 가문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깊숙하게 우크라이나하고 관계 이어오는데 대통령으로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빈드만이 중령. 그래서 군복을 벗게 된 거죠. 트럼프 정부에서 쫓아낸 겁니다.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리고 그걸 그대로 번역 보도한 한국 한인 언론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보복성 인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빈드만이 에릭 샤라멜라 이 사람하고도 친한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바이든맨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빈드맨하고 샤라멜라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내 바이든 가문의 부패 행위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자기네들 치부를 다 이제 트럼프가 알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부패 혐의를 알아보려는 것은 정적 수사다. 이 내러티브로 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 정치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당시 민주당이 연방하원 장악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은 즉각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론도
맞장구 쳤습니다. 민주당 진영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부패 행위들이 만천하에 폭로될 것을 두려워해서 탄핵 카드로 먼저 선수 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 LA타임스, 뉴욕타임스 막 신났다는 듯이 보도했죠. 이런 가짜 뉴스들을 막 트럼프가 하면 안 될 짓을 했다고. 그게 왜 안 됩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온갖 부패 행위한 것. 전임 정부 조사할 건 조사해야죠.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이렇게 탄핵까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 적반하장이죠. 이렇게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든 겁니다. 민주당 진영이요. 자,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가짜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0년에도 뭐 러시아가 바이든의 정신건강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보내고 있다. 끄떡하면 러시아래요. 끄떡하면은. 뭔가 미국의 국내 문제에 뭔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러시아. 사이버 해킹? 러시아. 그러면서도 동시에 받을 건 또 다 받습니다. 클린턴 재단 1억 5천만 달러 받고요. 러시아 9명 기업인으로부터. 그리고 헌터 바이든 모스크바 전 시장 민망인으로부터 350만 달러 받고 받을 것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줄 것도 다 줘요.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미국 우라늄 20% 누구한테 줬습니까? 러시아한테 줬잖아요. 그렇죠? 노사툼 통해서 보면은 웃기는 관계들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기름하고 또 천연가스도 엄청나게 많이 수입량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정부 들어서. 어쨌든 2020년 대선 때도 민주당은 적반하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 재선을 위해 대선에 개입한다는 똑같은 음모론을 들고 나왔어요.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스캔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그대로 번역 보도하는 언론들, 해외 언론사들, 뭐 한국 한인 언론 포함해서 다 공범행위 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자,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스캔들이 대선 직전 터져 나왔죠. 그때 메인스트림 미디어 다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에서도 싹 다 막았죠. 언급하는 계정들 폐쇄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2015년 11월 2일, 요거는 이제 6월 7일자인데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건 네, 2015년 11월 2일 예, 헌터 이메일에서 부리스마 이사, 부리스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입니다. 부리스마 이사 한 명이 헌터에게 자사 수사를 중단케 힘을 써달라는 요청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안에서 부리스마가 이제 수사를 받은 거예요. 2015년 때는 이제 헌터가 나중에 이사로 들어가죠. 부리스마.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고의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도 노트북 스캔들은 모두 잘못된 정보다 미스인포라면서 관련 뉴스를 일제히 삭제했고 계정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왔어요. 최근에 그 연구조사가 나왔는데 헌터 바이든 이 이메일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알았다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민주당 진영의 그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을 찍은 사람들의 17%가 바이든을 찍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 이메일 스캔들을,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 이메일 스캔들을 고의로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한 겁니다. 조 바이든 쪽에 힘을 실어준 거죠.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자, 이 이메일이에요. 문제 이메일. 2015년 11월 2일 헌터 이메일에서 브리스마 이사가 헌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 바이든은 이제 러시아가 아들 노트북을 해킹했다 이렇게 근거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도 여기에 합창을 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합창하면 뭐 다른 해외 언론사들도 그대로 이제 번역 보도를 하죠.
기본적으로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우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언론사들이. 헌터 이메일은 모두 진위로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최근에 인정했죠? 최근에 인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자, 여기 보이죠? The Times finally admits Hunter Biden's laptop is real. 이게 뉴욕 포스트가 특정 보도했던 거거든요. 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신문입니다. 뉴욕 포스트요. 진짜 뉴스 보도하고 뉴욕 포스트는 참고로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CNN 그리고 타임지 이런 언론들은 가짜 뉴스로 규명해서 인용하지 말라 지시를 내렸어요. 자, 계속 푸틴을 약올립니다. 바이든은 백악관 입성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나토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약자예요. 자, 특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작년 10월 우크라이나 방문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o country has veto on Ukraine's NATO aspirations. 그 누구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건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푸틴 인내심 임계점에 달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자국 운명을 지구 반바퀴 떨어져 있는 미국, 민주당한테 맡긴 셈이었습니다. 94년에 핵 포기할 때 클린턴 정부였어요. 그때도 민주당한테 맡긴 거예요. 지금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유연합으로 자꾸 푸틴 신경 건들고 그리고 나토 가입까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임기 안에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시키려고 했던 것 분명합니다. 이걸 푸틴이 간파한 거예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로 누명 쓰인 것. 러시아한테. 이건 트럼프한테만 누명 쓰인 게 아니라 러시아한테도 누명 쓰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깊이 연루됐다는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 탄핵 스캔들. 트럼프 탄핵 스캔들. 제가 굳이 스캔들이라는 말을 여기에 붙인 건 이게 다 사기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리스마하고도 연결돼 있죠. 부리스마에 대해서는 푸틴도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에너지 기업이에요. 헌터 바이든이 거기 이사로 들어간 것 푸틴이 기분 나빠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운명은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핵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94년도에. 뭘 믿고. 예. 미국을 믿으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미국이 언제나 올바른 판단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악한 행위 많이 하는지 알잖아요. 특히 민주당 진영에서. 예.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말. 위키리크스 내용만 봐도 그렇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리고 오바마가 트럼프한테 스파이한 행위 봐도 그렇고.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이 조작한 건데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걸 언론이 쥐어장창 그냥 5년, 6년 지금도 그 내러티브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트럼프 때문에 일어났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 카드를 계속 꺼내들고 있습니다. 얘네들 전문입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자국 운명을 지구 반바퀴 떨어져 있는 미국 민주당한테 맡긴 셈이었어요. 전쟁 비극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